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폭로했던 조명현 씨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법인카드 문제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공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조명현 씨한테 진짜 훈장을 주더라도 부족할 정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혜경의 법카 논란 이게 터졌기 때문에 김혜경이 그렇게 안 설쳐될 수가 있었고 물론 또 나름대로 설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분명히 0.7% 격차로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진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조명현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김의겸 같은 또라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럼 금액 얼마나 된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윤리적으로 10,000원이라도 잘못 써도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도덕적 윤리적 차원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로 법적으로 보기에도 이재명한테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소연 씨의 녹취 파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배소연 씨의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가 떠오를 법한 그런 이제 나다 작은 엄마 그 이제 그 녹취록 있잖아요. 그게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던 그 배소연 씨의 녹취록을 들으면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같이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나옵니까? 김혜경 씨의 법카라고 나오지 않아요. 부부 법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지금 프레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공천에 목매고 있는 정신 나간 또라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김혜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정도로 검찰이 영장을 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냐? 428억, 800억 이랬었는데 글쎄 그거 한 몇천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428억 800억 이 정도는 돼야 민주당에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고 민주당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그냥 클라스로 좀 놀아야지, 이 정도로 범죄는 저질러야지 라고 지금 실토하고 있는 꼴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만 428억 800억 그거에 대해서 영장을 친 거는 또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그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428억, 800억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재명한테 뭐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사실 뭐 소고기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회를 사 먹고 스시 뭐 처먹고 했다라고 해도 그게 지금 1억까지는 되지 않고 한 몇 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아무 의미가 없네.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전의 카드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배소연 씨가 쥐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배소연 씨의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배소연이가 공무원이었다라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작성한 문건이 빵건이라는 것인데 뭐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혜경의 공로비에 불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임기제 행정 7급 주무관이었습니다. 담당 업무도 있었습니다. 해외 홍보하고 뭐 외국인들 내방하면은 그 의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외국인들이 방문했던 게 36회에 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 업무가 있는데 내국인 뭐 외국인들을 의존하는 게 지 업무라고 한다면은 방문했었을 때 관련된 문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존을 어떻게 했다라는 등, 아니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등,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작성한 문건이 제로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뭔가 작성을 했는데 제대로 뭐 저장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삭제가 됐거나 그런 걸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배소연이가 생성한 문건 자체가 폐기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작성한 공문이나 활동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8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배소연이는 공무원이가 아니었다라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공노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8년치에 우리가 월급만 계산해가지고 때려보더라도 이재명이한테 뭐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어요? 특가법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고 뇌물 그런 것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무기징역까지
징역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배소연이가 나중에 또 경기도로 넘어갔었죠. 그렇죠? 당시 이제 성남시가 문제가 되니까 경기도청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 자체를 계속해가지고 미뤘습니다. 그냥 성남시에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미룰 수밖에 없었지. 왜? 아니 그 경기도로 가고 나서도 배소연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팀, 의전팀, 비서실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업무 분장표에도 배소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일반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또 인수인계 같은 거 하고 뭐 할 때 업무 분장표를 작성한다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하물며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뭐 100%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김현지 씨가 됐거나 정진상이가 됐거나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 그 인간들조차도 업무 분장표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배소연이가 등장을 안 해요. 배소연이가 뭐라고 거기에 등장을 안 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배소연의 존재를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성남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막 해외 막 근무하고 뭐 업무 같은 거 이렇게 막 배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더 문제가 생기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그냥 업무 분장표에도 배소연을 올리지 않고 사적 심부름밖에 안 시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가 배소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PC에 있는 파일 지워라. 하드를 교체시킬게. 왜? 업무도 없는 사람인데 뭔가 월급은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월급은 받았습니다. 뭘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지우라고 하는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겠습니까? 뻔한 것이겠죠. 김혜경이나 이지명의 사적 심부름하고 그렇게 의존했던 거 그런 것들과 관련된 파일들 아니겠습니까? 100% 저는 그래서 검찰이 조금만 수사를 잘한다면 아니, 조명은 씨도 지금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폭로하고 있는데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잘 수사를 한다면은 이재명이한테 법인카드가 지금 김혜경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카드깡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재명한테도 뭐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제가 보기엔 무기징역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배소연 씨의 녹취록을 들어봤었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한테 말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커버 못 쳐준다고. 네네. 네. 어쩜 그렇게 내 말을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나 아무리 앞뒤를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 뭐예요 도대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면 되잖아. 거절이라니 안 가면 되잖아. 그렇게 비서실이라고 공무원한테 노란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떨면 매번 부를 거라고. 아니 대놓고 배비서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모든 일에 내 핑계를 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 배소연이가 지금 조명은 씨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명령을 듣지 않냐 이거예요. 조명은 씨가 왜 배소연 씨의 명령을 어기게 됐다. 명령 어겼단 말도 웃기지만 왜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까? 다른 공무원이 시킨 일이 있으니까. 다른 공무원이 뭐를 시켰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열받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소연 씨가. 왜? 아니 우리는 비서실 소속 아니냐. 우리는 비서실 출신인데 다른 공무원이 시키는 걸 못하러 네가 하려고 하냐. 이게 지금 배소연이가 화를 내는 역정을 내고 있는 이유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봐요. 이미 배소연이나 그리고 또 조명은 씨는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이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에서 어떤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리를 받고 다른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는 걸 저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배소연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얘기 들을 필요 없다. 다른 공무원의 지시사항 들을 필요 없다. 내 얘기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배소연 씨가 10년 가까이는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세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소연이라고 하는 인간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월급 싹 다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김혜경한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수 쪽 인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100% 확신해요. 검찰이 진작에 이런 월급까지도 싹 다 묶어가지고 기소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조명은 씨조차도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사생결단의 의지로 완벽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게 부부 카드깡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